여러분 안녕하세요. 혹시 평소에 자전거 타는 거 좋아하시나요? 그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자전거 길이라고 하면 그냥 출발지에서 도착지로 가는 매끄러운 포장도로잖아요. 네, 맞아요. 그냥 A에서 B로 가는 가장 빠르고 안전한 선. 딱 그 정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경우가 많죠.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평범한 주말 오후에 한 30분 정도 페달을 밟는 것만으로 그 80년대 시트콤의 몽글몽글한 향수부터 막 60년대의 묵직한 역사까지 이 모든 시간을 관통하는 여행이 가능하다면 어떨까요? 오늘은 75년 국토 종주를 대비한 사전 준비 운동으로 우이천 힐링 라이딩 코스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코스는 중랑천 우이천 합수 지점에서 출발하여서 쌍문동 둘리 대마거리 4.19 민주묘지를 지나 덕성여대 앞에서 되돌아오는 코스입니다. 코스 자체는 여러분도 흔히 아실 법한 되게 일상적인 코스예요. 우이천에서 출발해서 그 쌍문동을 지난 4.19 민주묘지까지 갔다가 다시 한강 쪽으로 돌아오는 여정이거든요. 들어보니까 서울 북부 쪽이 아주 전형적인 라이딩 코스네요. 그렇죠. 우리가 무심코 지나치는 이 평범한 동네 인프라가 어떻게 자연, 대중문화, 그리고 근현대사를 겹겹이 품고 있는지 그 숨겨진 층위들을 생생하게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처음 출발지인 우이천 자전거길에 딱 들어서자마자 브이로거분이 엄청 극찬을 쏟아내시더라고요. 막 세계 어디에 내놔도 손색 없다 이러면서요. 네, 심지어 자전거 인프라가 되게 잘 되어 있는 일본보다 훨씬 잘 되어 있는 1등 자전거 길이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셨죠. 바닥 포장 상태가 완벽하고 광장도 예쁘다고 묘사하셨고요. 그니까요. 근데 솔직히 제가 좀 약간 삐딱하게 보자면요. 그 동네 하천길에 아스팔트 새로 깔고 조경 좀 해놨다고 해서 막 야외 박물관이라고 부르는 건 솔직히 좀 과장 아닌가 싶었거든요. 자전거 타기 좋은 길 정도 아닐까요? 청취자 여러분도 동네 하천 걸으시면서 야외 박물관이다 이런 생각은 잘 안 하시잖아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사실 박물관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우리는 보통 그 유리 진열장이 있고 조용하고 엄숙한 실내 공간을 떠올리니까요. 그쵸. 입장권 끊고 들어가야 할 것 같고요. 하지만 도시 설계나 공간 심리학의 관점에서 보면 이 브이로그의 묘사가 굉장히 정확합니다. 여기서 매력적인 부분은 박물관을 박물관으로 만드는 핵심 원리인데요. 핵심 원리요? 그게 뭔데요? 단순한 전시품의 나열이 아니라 바로 의도된 동선과 시각적 경험의 통제입니다. 우이천 자전거길 묘사를 보면 좁은 하천길을 따라가다가 갑자기 시야가 탁 트이는 널찍한 광장을 만나게 설계되어 있거든요. 아, 좁은 길을 가다가 확 넓어지는 그런 리듬감이요? 네, 맞습니다. 이런 공간의 수축과 팽창은 사람의 뇌에 아주 긍정적인 자극을 줍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이동을 위한 도로가 아니라 그 길 위에 머무는 시간 자체를 즐기게 만드는 아주 훌륭한 큐레이션인 셈이죠. 오, 단순히 길이 평평해서 좋은 게 아니라 눈이 즐거운 시각적인 리듬감이 있다는 거군요. 도심 속에 숨겨진 나만의 VIP 라운지 같네요. 아주 찰떡 같은 비유입니다.
이렇게 자연이 큐레이팅하는 하천 풍경을 감상하면서 달리던 자전거가 그 쌍문동이라는 지역에 진입하면서 분위기가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넘어갑니다. 네, 물리적인 환경에 집중하던 시선이 이제 문화적 향수라는 새로운 층위로 진입한 거죠. 맞아요. 쌍문동에 딱 들어서자마자 브이로그 분이 갑자기 엄청 신나하시거든요. 막 하천 옆에 조성된 명탕정 둘리 테마 거리를 보면서 와 이거 국문학교 때 다 보던 거다 이러면서 반가워하시고요. 그쵸. 드라마 응답하라 1988도 떠올리시고요. 네, 그러면서 막 어른이 되는 것 같다 이러면서 감성에 푹 젖으시더라고요. 페달을 밟는 그 물리적인 행위가 갑자기 내 유년 시절을 소환하는 타임머신 스위치가 된 느낌이었어요.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할 개념이 하나 나옵니다. 지리적 장소가 대중문화와 결합해서 어떻게 집단적 기억을 형성하는가 하는 점인데요. 저도 쌍문동 출신이 아니고 다른 동네 살았는데 막상 그 골목길 감성이나 둘리 보면 왠지 뭉클하고 향수를 느끼거든요. 왜 그런 걸까요? 왜냐하면 대중매체가 우리 뇌 속에 아주 강력한 합성된 기억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합성된 기억이라 뭔가 되게 SF 영화 같은데요. 하하, 그런가요? 그러니까 둘리나 응답하라 1988 같은 아주 강력한 문화적 콘텐츠를 우리가 다 같이 소비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세대는 80년대 쌍문동의 좁은 골목길, 이웃 간의 끈끈한 정, 방과 후의 풍경 같은 것들을 마치 내 진짜 기억인 것처럼 뇌에 저장하게 된 겁니다. 아, 내가 직접 겪은 게 아니어도 영상으로 하도 많이 봐서 내 추억처럼 된 거네요. 네, 그래서 쌍문동이라는 실제 물리적 좌표에 딱 진입하는 순간 그 동네 출신이 아니더라도 특정 세대를 관통하는 몽글몽글한 향수가 무조건 반사처럼 확 튀어나오는 거죠. 공간 자체가 기억의 저장소 역할을 하는 겁니다. 와, 듣고 보니까 그 동네 하천변에 세워진 둘리 조형물들이 그냥 귀엽게 꾸며놓은 플라스틱 장식이 아니네요. 그럼요, 단순한 장식이 아니죠. 그건 우리 세대의 뇌 속에 잠들어 있는 그 집단적 기억을 강제로 다운로드 시키는 일종의 아주 강력한 와이파이 라우터 역할을 하는 거군요. 하하, 와이파이 아우터라니 비유가 정말 기가 막히네요. 정확히 그렇습니다. 공간 자체에 보이지 않는 문화적 주파수가 흐르고 있고 그 시대를 공유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연스럽게 그 주파수에 접속하게 되는 원리죠. 꼭 내가 살던 곳이 아니더라도 어떤 골목 모퉁이를 돌았을 때 특정 노래나 만화가 확 떠오르면서 순식간에 어린 시절로 돌아가는 그런 타임머신 스위치 같은 공간들 말이죠. 다들 마음속에 그런 장소 하나쯤은 품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자전거에 향하는 최종 목적지는 이 따뜻하고 가벼운 80년대 골목길 감성이 아니었습니다. 네, 그 덕성여대 정문 쪽 다리에서 우회전을 하면서 딱 맞닥뜨린 곳 바로 4.19 민주묘지 앞이거든요. 네, 이 여정에서 정말 가장 드라마틱한 전개가 일어납니다. 아주 일상적이고 가벼운 레저가 무거운 거대한 역사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순간이니까요.
그러다 문득 저 뒤로 북한산이 되게 웅장하게 보이고 묘역 입구가 넓게 펼쳐져 있는데 거기서 본인의 모습을 스스로 자각을 하십니다. 어떤 모습이었죠? 막 땀에 푹 젖은 채로 몸에 꽉 끼는 형형색색의 쫄쫄이 자전거 복장을 입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요. 결국 이런 복장으로 저 위까지 올라가는 건 예의가 아닌 것 같다면서 깊이 안 들어가고 그냥 발길을 돌리시거든요. 그게 아주 짧은 순간이긴 하지만 한 인간이 공간의 무게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여주는 정말 교과서적인 장면입니다. 이것을 더 큰 맥락과 연결해보면 진짜 흥미로운데요. 그렇다면 이 모든 게 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여기서 제가 청취자분들을 대신해서 약간 딴지를 좀 걸어보자면요. 네, 편하게 말씀해보세요. 이게 진짜 어떤 공간의 무게감이나 예의 때문이었을까요? 다른 현실적인 이유가 있었을 거라는 뜻인가요? 네, 자전거 타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클래슈즈라는 게 신발 바닥에 딱딱한 플라스틱이나 쇳더미가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대리석 바닥 같은 곳을 걸으면 스케이트 타는 것처럼 몹시 미끄럽거든요. 맞아요. 펭귄처럼 뒤뚱뒤뚱 걷게 되죠. 네네. 게다가 걸을 때마다 막 딸깍딸깍 하는 쇳소리도 엄청 크게 울리고요. 그래서 그냥 조용한 묘역에서 그런 소음을 내거나 넘어지는 민폐를 끼치기 싫어서 현실적인 이유로 멈춘 것 아닐까요? 굉장히 예리하고 현실적인 지적이네요. 당연히 그런 물리적인 불편함과 실용적인 판단이 가장 먼저 머릿속에 작동했을 겁니다. 묘역의 엄숙한 분위기를 자기 발소리로 깨고 싶지 않다는 상식적인 배려였겠죠. 그쵸. 상식적인 매너죠. 4.19 묘지와 같은 공간은 희생자들을 기리기 위해서 아주 매우 의도적으로 설계가 됩니다. 어떻게 의도되나요? 거대한 비석, 넓게 휜 참배로, 그리고 뒤로 웅장하게 병풍처럼 서 있는 북한산의 풍경까지 이 모든 시각적이고 공간적인 압도감은 방문자로 하여금 자신의 존재를 되게 작게 느끼게 만들어요. 그리고 행동을 조심하게 통제하죠. 화려한 스판덱스 복장을 입고 막 아드레날린 뿜뿜하면서 페달을 밟던 라이더가 이 회백색의 엄숙한 공간 앞에서는 시각적인 부조화를 강렬하게 느꼈을 수밖에 없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게 무슨 정치적인 이념이나 판단을 다 떠나서요. 공간에 새겨진 피 끓는 역사의 무게가 한 개인의 행동을 멈춰 세우고 옷매무새를 스스로 검열하게 만든다는 사실, 그 자체가 놀라운 통찰을 주는 거죠. 듣고 보니까 그 장면이 한편의 영화화처럼 상상이 확 되네요. 형형색색의 가벼운 라이딩 복장을 입은 현대의 개인이 60년대의 무거운 역사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주섬주섬 신발 덮개를 씌우는 그 찰나의 침묵. 일상과 역사가 교차하는 아주 인간적이고 경건한 순간이었군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 이것이 바로 서울이라는 도시가 가진 아주 거대하고 독보적인 매력이라고 봅니다. 어떤 매력이죠? 동네에서 가볍게 만화 캐릭터 조형물 보면서 웃고 떠들다가 자전거 페달 몇 번만 밟으면 한 나라의 근현대사를 뒤흔든 역사의 한복판에 턱하니 서게 되는 도시니까요. 일상적인 레저 공간 바로 옆에 무거운 역사의 현장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공존하는 도시가 흔치 않거든요. 와, 진짜 다이나믹하네요. 귀환하는 여정이죠. 네,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길이네요. 영상을 보면 올라올 때는 몰랐던 내리막길의 수월함을 느끼면서 반대편에서 보는 풍경이 갈 때랑 다르게 또 예쁘다면서 막 감탄을 하세요. 저는 근데 이 돌아가는 길이 주는 묘한 해방감이나 그 낯선 감각이 뭔지 알 것 같더라고요.
마치 주말 오후에 되게 어둡고 고요한 예술영화관에서 엄청 묵직한 영화를 한 편 보고 나와서 딱 영화관 문을 열고 번화가로 나섰을 때 기분이랄까요? 아, 영화관 문을 열고 나왔을 때요? 네. 쏟아지는 햇살에 막 눈이 부시고 자동차 경적 소리, 지나가는 사람들 웃음소리가 갑자기 확 끼쳐오면서 아, 맞다. 나 지금 현실에 있지. 하고 감각에 확 깨어나는 그 묘한 이질감과 안도감이요. 청취자 여러분도 여행지에서 집으로 딱 돌아올 때 익숙한 동네 풍경이 왠지 다르게 보이거나 생경하게 느껴진 적 있지 않으신가요? 네, 저도 그런 경험 많습니다. 방금 영화관 문을 나설 때 감각이라고 하셨는데 아주 탁월하고 와닿는 비유네요. 이 브이로그의 귀한 경로를 지리학적으로나 심리적으로 분석해보면 그 비유가 진짜 얼마나 정확한지 알 수 있습니다. 오, 지리학과 심리학이 그 하천을 따라 연결이 된다고요? 네, 한번 생각해보죠. 419 묘지가 있는 우이천 상류 쪽은 어떤가요? 폭이 좀 좁고 되게 고요했죠. 맞습니다. 폭이 좁고 고요하며 묵직한 역사를 품고 있는 아주 정적인 공간입니다. 그런 좁은 시야 속에서 개인은 내면의 생각이나 과거의 기억에 깊이 집중하게 되죠. 그런데 자전거가 하류로 내려가면서 물리적인 공간이 어떻게 변하는지 혹시 캐치하셨나요? 하천의 폭이 점점 넓어지지 않나요? 다른 물줄기들이랑 합쳐지면서요. 정확합니다. 중랑천을 지나 한강으로 갈수록 물리적인 공간이 엄청나게 확장이 되죠. 아, 맞아요. 영상 보니까 갈수록 막 산책하는 사람들도 엄청 많아지고 뛰노는 강아지들도 있고 옆으로 전기 킥보드가 쌩 하고 지나가고 완전히 북적거리는 역동적인 현실의 파도 속으로 훅 들어가는 느낌이 났어요. 바로 그겁니다. 좁고 고유했던 상류, 즉 역사와 기억의 공간에서 넓고 복잡한 하류, 즉 현재의 역동적인 삶의 공간으로 물리적인 팽창이 일어난 겁니다. 아, 물리적인 팽창이 심리까지 영향을 준 거군요. 네, 좁고 깊은 과거의 골목에서 넓고 복잡한 현재의 대로로 빠져나오면서 사람의 심리 상태도 다시 현재의 삶으로 돌아오는 거죠. 하천이 여러 갈래의 물을 받아들이면서 바다를 향해 넓어지듯 라이더 역시 묘지 앞에서의 그 고요한 사색을 끝내고 다양한 사람들의 군상이 뒤엉켜 있는 생생한 현대 도시의 리듬 속으로 다시 섞여 들어간 겁니다.
주인공이 자연의 큐레이션을 받으면서 과거의 기억을 지나고 또 역사의 무게를 마주했다가 다시 펄떡이는 현재의 삶으로 돌아오는 아주 잘 짜인 한 편의 로드무비이자 훌륭한 도시 답사기였습니다. 우리 주변의 공간은 단순한 아스팔트나 하천이 아니라 정비된 인프라, 대중문화의 향수, 그리고 묵직한 역사가 겹겹이 쌓여있는 거대한 지층이라는 사실을 일깨워주죠. 사람과 시대가 한데 어우러지는 모습이 이 하천을 따라 흐르는 것 같습니다. 아마 당장 내일 아침 출퇴근길이나 산책로를 걷는 청취자분들의 발걸음이 조금은 달라지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쵸. 발밑에 아스팔트나 동네 하천이 다르게 보일 테니까요. 네, 단순한 길이 아니라 누군가의 치열한 삶과 사연이 배어 있고 예측 불가능한 자연이 숨쉬는 야외 박물관이라는 걸 이미 알게 되셨을 테니까요. 오늘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매일같이 어쩌면 바로 오늘 아침에도 무심코 스쳐 지나간 동네 어귀의 낡은 이름표나 모퉁이의 빛바랜 벽돌 건물에는 과연 어떤 잊혀진 이야기들이 숨을 죽이고 있을까요? 정말 궁금해지는 질문이네요. 네, 이번 주말엔 목적지만 재촉하는 스마트폰 내비게이션의 파란 선은 잠시 꺼두시고요. 자전거나 여러분의 두 발을 이용해서 여러분만의 속도로 그 동네에 숨겨진 겹겹의 층위들을 직접 탐험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어쩌면 여러분의 동네도 미처 상상하지 못했던 거대한 야외 박물관일지도 모릅니다.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새롭고 깊이 있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